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하얗게 쌓이는 눈송이를 보며 저는 엄마를 휠체어에 앉혀 유리창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엄마는 요양원에 온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치매가 심해져서 저를 못 알아보는 날도 많아졌지요. 엄마, 눈 와요. 첫눈. 엄마는 허공을 보다가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에 초점이 들어오더니 제 손을 꽉 잡는 겁니다. 평소엔 늘 멍하던 그 손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수야. 민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는 제 이름이 아니거든요. 제 이름은 현주입니다. 민수는 제 오빠 이름입니다. 3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엄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은 채 중얼거렸어요. 첫눈이 오던 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잊어도 절대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걸. 그게 무엇인지, 왜 그토록 엄마를 괴롭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양원 3층 복도 끝방. 그게 제 엄마가 사는 곳입니다. 2년 전 엄마를 이곳에 모셨을 때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가 60에 가까워지니 체력이 버티질 않더군요. 허리는 아프고 밤낮으로 엄마 돌보다 보니 딸아이와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엄마, 할머니 때문에 우리 다 죽어. 요양원 알아봐야 돼. 민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지 얼굴을 보니 그 아이도 지쳐 있더군요. 결혼 준비에 직장 일에 주말마다 치매 할머니 돌보러 와야 하는 게 버거웠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이곳에 모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일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못 알아봤지만 그래도 손을 잡고 있으면 약간은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보호자님, 너무 자주 오시면 어르신이 더 혼란스러워 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해요.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보름에 한 번. 요양원비는 매달 200만 원이 넘습니다. 국민연금이랑 제 퇴직금으로 겨우 감당하고 있지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첫눈이 왔어요. 저는 오랜만에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창밖에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첫눈 왔어요. 엄마 눈 좋아하시잖아요. 엄마는 평소처럼 멍하니 천장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휠체어를 밀어 창가로 가자 갑자기 엄마 몸이 경직되는 겁니다. 싫어. 싫어. 엄마가 처음으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붙잡고 뒤로 미는 거예요. 힘은 없지만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눈 예쁘잖아요.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오빠 이름을. 오빠는 제가 2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엄마 아빠는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첫눈 오던 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에게 첫눈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무언가 끔찍한 기억과 연결돼 있다는 걸. 그날부터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엄마는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치매로 모든 걸 잊어버린 지금까지 그날만은 잊지 못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와서도 엄마의 그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누렇게 변한 사진들. 여기 오빠가 있습니다. 24살 오빠. 까무잡잡한 얼굴에 짧은 머리, 수줍은 듯 웃고 있는 모습. 오빠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일찍부터 일을 했지요. 건설 현장, 공장, 식당.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오빠가 24살 되던 해 겨울,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끊겼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민수가, 우리 민수가 교통사고였어. 즉사했대. 아버지는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장례는 급하게 치러졌어요. 친척들도 몇 분만 오셨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오빠를 보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안의 오빠 이야기는 금기가 됐습니다. 누구도 오빠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제가 한두 번 물어보려 하면 엄마는 고개를 돌리고 아빠는 화를 내셨지요. 죽은 사람 이야기는 그만해. 우리라도 살아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묻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묻는 게 무서웠어요. 뭔가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가 치매에 걸려 그 이야기를 꺼내시다니. 저는 딸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너 외삼촌 이야기 들은 적 있어? 외삼촌? 엄마한테 오빠 있었어? 응. 너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 어떻게? 그게 잘 모르겠어. 교통사고라고만 들었는데 민지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기록 남잖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민지가 도와줬어요. 박민수 교통사고 1989점. 엄마, 정확한 날짜 알아? 12월 첫눈 오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1989년 12월 첫눈. 검색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요. 신문 기사도 찾을 수 없었어요. 엄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럼 진주 가서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주 고향 마을은 이미 떠난 지 오래입니다.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다들 돌아가시거나 도시로 떠났지요. 하지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복순 할머니, 엄마의 옛 친구이자 옆집에 살던 분. 그분은 아직도 그 마을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여보세요. 복순 할머니시죠? 저 현주예요. 순이 딸. 전화를 걸었을 때 복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현주야? 어쩐 일이고?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오빠, 민수 오빠 일인데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지금? 엄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첫눈만 보면 오빠 생각하시면서 우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현주야,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 엄마가 평생 숨기고 산 일이여.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머니, 저도 알 권리 있잖아요. 제 오빠인데. 그래도 제발요, 할머니. 한참을 망설이시던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전화로는 안 되겠다. 내가 여 내려와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틀 후 저는 진주행 버스를 탔습니다. 진주 고향 마을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낡고 쓸쓸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빈집들이 늘었고 다니던 구멍가게도 문을 닫았더군요.
복순 할머니 댁은 마을 입구 언덕배기에 있었습니다. 예전 우리 집에서 50m쯤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 집은 이미 헐려서 빈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할머니는 여든이 넘으셨지만 정정하셨어요. 방에 앉자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오셨습니다. 네. 엄마 어떠시노? 치매가 심해지셔서 저도 이제 잘 못 알아보세요. 그래도 민수 일은 기억하시는구만. 네. 그래서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오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민수가 죽던 날이 1989년 12월 7일이었어. 그날 첫눈이 왔지. 교통사고였다고 들었는데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였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가 24살 먹고도 장가를 못 갔잖아. 집이 가난해서. 내 시집 갈 때 돈도 보태야 했고. 내 아버지 빚도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제 결혼 준비금을 벌려고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그 해 겨울에 민수가 일거리를 하나 구했어. 서울건설 현장인데 급여가 좋다고 했지. 근데 그게 제대로 된 현장이 아니었던 모양이라. 무슨 뜻이에요? 안전 장비도 없고 보험도 없고 불법으로 일당받고 일하는 곳이었. 그래도 민수는 갔어. 돈이 필요했으니까.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내 엄마가 이상한 꿈을 꿨대. 민수가 하얀 옷 입고 손을 흔드는 꿈. 그래서 불안했나 봐. 아침 내내 마음이 안 좋았다고 했어. 그래서요? 점심때쯤 됐을 거야. 경찰이 왔어. 민수가 현장에서 떨어졌다고. 즉사했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현장에서 떨어졌다고요? 그래. 5층 건물 공사장에서. 안전줄도 없이 작업하다가. 그럼 산업재해잖아요. 회사에서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법 현장이었어. 일용직으로 등록도 안 된 상태였고. 업주는 도망갔고 현장 감독은 교통사고로 처리하라고 했.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게 무슨... 내 엄마 아빠가 항의했지. 당연히. 근데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현장 감독이 돈을 줬어. 1호금 명목으로 500만 원. 그때 5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지. 그리고 협박도 했대. 말 안 들으면 민수가 무단 침입해서 훔치다 떨어진 걸로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받았어. 그 돈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엄마가 제일 괴로워했어. 아들 목숨값으로 돈을 받았다고. 그것도 헐값에.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 싸우자니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민수는 이미 죽었고. 그 돈으로라도 장례는 치러야 했고. 내 시집 준비도 해야 했고.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엄마는 그 후로 평생 자책했어. 첫눈만 오면 그날을 떠올린대. 민수가 눈 맞으며 전장에 갔을 텐데. 엄마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리고 죽고 나서도 제대로 싸워주지 못했다고. 그럼 아빠는요? 내 아버지도 괴로워했지. 근데 남자들은 표현을 못해. 술만 마시고 화만 내고 그렇게 부부 사이가 나빠졌어. 민수 이야기는 금기가 됐고.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
내 결혼 준비금으로 쓰였어. 현주야, 내 엄마는 그것도 평생 짊어지고 산 거야. 딸 시집 보낸 돈이 아들 목숨값이었다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버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산업재해로 죽었다는 것, 엄마 아빠가 돈을 받고 침묵했다는 것, 그 돈으로 제 결혼 준비를 했다는 것,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것들이 이해됐어요. 왜 엄마가 평생 그렇게 조용히 살았는지, 왜 아빠가 말년에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지, 왜 제 결혼식 날 엄마가 계속 우셨는지. 집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땠어? 뭐 알아냈어?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민지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외할머니가 평생 그걸 혼자 짊어지고 사신 거야? 그래. 내 엄마도, 내 외할아버지도, 엄마도 몰랐어?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민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양원 가볼래. 할머니 만나러. 그래. 우리는 다음날 함께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방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룸메이트인 영자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손녀딸도 같이 왔네.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지는 엄마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민지를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지. 할머니, 외삼촌 이야기 들었어요. 엄마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민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엄마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예요. 현주. 엄마는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알아보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오빠 일, 복순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평생 얼마나 괴로웠을지 미안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민수야,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뭘 어쩔 수 있었겠어요. 돈을 받았어. 아들 목숨값을. 엄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치매에 걸려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그 죄책감만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엄마, 그때 어쩔 수 없었잖아요. 엄마 혼자서 어떻게 싸워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법도 몰랐는데. 현주야, 미안해. 내 시집 준비금이 오빠 돈으로. 처음으로 엄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나눈 진짜 대화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손을 잡고 있으면 가끔 엄마가 제 이름을 불렀거든요. 현주야, 네, 엄마.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민지도 자주 왔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빴지만 주말마다 시간을 냈어요. 엄마, 나 할머니 좀 더 알고 싶어. 할머니 젊었을 때 이야기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엄마의 옛날 이야기를 민지에게 들려줬습니다.
가난했지만 억척스럽게 살아온 이야기. 두 아이를 키우며 농사일과 품팔이를 했던 이야기. 남편과 갈등하면서도 묵묵히 버텨온 이야기. 할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 그래. 그 시대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자기 이야기는 없이 가족 위에서만 사셨지. 어느 날 영자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현주 씨, 순희 씨가 요즘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전에는 혼자 울기만 하셨는데 요즘은 가끔 웃으세요. 현주 씨가 자주 오시니까 좋은가 봐요. 저는 기뻤습니다. 치매는 나아질 수 없는 병이지만 그래도 엄마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신다면. 하지만 그의 겨울이 다가왔을 때 저는 또다시 걱정이 됐습니다. 첫눈이 오면 엄마가 또 괴로워하실 텐데. 12월 초였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내일 첫눈이 온다고 했어요. 저는 민지와 의논했습니다. 내일 눈 온대. 엄마가 또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엄마, 우리 할머니 모시고 나가면 어때? 나가? 응. 요양원 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눈도 보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허락할까? 물어봐야지.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일찍 요양원에 갔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엄마를 휠체어에 앉혔어요. 엄마, 오늘 첫눈 온대요. 우리 밖에 나가요. 엄마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 같이 있을게요. 요양원 앞 작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민수야, 엄마, 오빠는 이제 편안히 쉬고 있을 거예요. 민지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외삼촌 사진 봤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할머니를 꼭 닮았어요. 외삼촌은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 외삼촌도 알아요. 저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엄마가 어떻게 지켜요? 불법 현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건 회사가, 업주가, 나라가 지켜줬어야 하는 거예요. 엄마 책임이 아니에요. 엄마는 계속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쌓인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눈송이를 손바닥에 받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눈 예쁘죠? 저는 외삼촌이 이 눈을 통해서 할머니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엄마, 괜찮아. 엄마 잘못 아니야.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라고. 엄마가 민지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한 눈빛으로. 내가 누구냐? 저요? 저 민지예요. 현주, 엄마 딸, 할머니 손녀. 손녀? 네, 엄마는 민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민지 뺨을 쓰다듬었어요. 고맙다. 이쁜 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눈을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뭔가 결심을 했습니다. 복순 할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혹시 그때 현장 이름이나 업주 이름 기억나세요? 왜? 지금 와서 뭐하게? 그래도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오빠가 산업재해로 죽었다는 걸. 글쎄다. 35년 전 일인데. 그래도 찾아보고 싶어요. 복순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때 신문에 작게 났었어. 건설 현장 사고 기사. 내 엄마가 오려서 갖고 있었는데. 신문 기사요? 근데 내 엄마가 나중에 다 버렸. 보기 싫어서.
저는 도서관에 가서 마이크로필름을 뒤졌습니다. 1989년 12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지역신문을 있었습니다. 작은 기사 하나. 서울 강서구 건설 현장 추락사고, 작업자 1명 사망. 기사에는 오빠 이름도 회사 이름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저 작업 중 안전사고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오빠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자, 사망 원인. 엄마 아빠의 이름, 우리 가족의 기록.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가 아는 대로, 복순 할머니께 들은 대로 다 적고 나니 한 권의 노트가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민지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외삼촌 이야기. 내가 알아야 할 우리 가족 이야기. 민지는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다 읽고 나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중요한 기록인 것 같아. 그 시대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외삼촌만은 아니었을 거잖아. 그래. 많았을 거야. 어디 제출하면 안 돼요? 국가에서 인정해 달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됐어. 증거도 없고. 그냥 우리 가족 기록으로 남기는 거야. 그래도 민지야, 중요한 건 오빠를 기억하는 거야. 잊지 않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엄마의 치매는 더 깊어졌어요. 이제는 말도 거의 못하시고 누워만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찾아가서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참 좋아요. 엄마, 민지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엄마, 오빠 제삿날이 다가와요. 제대로 지내드릴게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가끔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민지는 결혼식 날 요양원에 들러 웨딩드레스를 입고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예쁘죠? 엄마는 민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예뻐라. 참 예뻐. 그게 엄마가 민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엄마는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친척도 별로 없었고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요. 하지만 복순 할머니가 진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여든이 넘은 몸으로 순아, 이제 편히 쉬어라. 민수도 만나고. 할머니는 엄마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납골당에 모실 때 저는 엄마 곁에 아빠 그리고 오빠의 위패를 함께 모셨습니다. 35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난 거지요. 이듬해 12월 첫눈이 왔습니다. 저는 민지와 함께 납골당에 갔어요. 민지는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임신했어요. 할머니 증손주예요. 우리는 엄마께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오빠, 아빠, 잘 지내시죠? 눈은 조용히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슬프기만 했던 첫눈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눈,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눈.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이 낳으면 이름에 민자 넣고 싶어요. 외삼촌 기억하면서. 그래, 좋겠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엄마가 절대 잊지 못했던 것. 그건 아들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들의 목숨값으로 받은 돈으로 살아야 했던 괴로움. 그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평생 혼자 짊어진 무게.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건 엄마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엄마는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그 상황의 절망 속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를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눠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고요하게. 엄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0이 됐어요. 민지는 딸을 낳았고 이름을 민서라고 지었습니다. 민수 삼촌을 기억하며 가끔 민서를 안고 있으면 엄마 생각이 납니다. 엄마도 저를 이렇게 안았겠지요. 오빠를 이렇게 키웠겠지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다가 아들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사신 엄마.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을 후회하시는지. 돌아가시고 나면 영영 들을 수 없습니다. 침묵 뒤에 숨은 아픔을 헤아려 보세요. 말없이 참고 사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세요. 과거의 선택을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부모님 세대는 지금과는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정보도 없고 법도 몰랐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기록하세요. 가족의 역사를, 아픈 기억까지도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살아있을 때 하세요.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 오늘 전화라도 한 통 하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한마디가 평생의 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치매에 걸려 모든 걸 잊어버렸지만 단 하나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만은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저 그 시대를, 그 상황을 온몸으로 견뎌낸 한 사람의 어머니였을 뿐입니다.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깊더이다. 남은 날들은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보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